네, 이번 달 들어 벌써 매수 사이드카가 3번이나 발동됐네요. 정말 어려운 그리고 대응하기 힘든 장입니다. 필승매매 최강 승부사 정종택 위원님과 이 어려운 시장 같이 파헤쳐 나가보시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형 공포 지수가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계속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잖아요. 오늘 장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장도 사실 몇몇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낙폭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상승의 흐름세, 어떤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양증시 흐름을 좀 본다면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을 좀 터치할 정도로 마이너스 5% 넘는 하락을 좀 보이다가 낙폭 축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좀 일련의 좀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 업종은 좀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 좀 보시면 외인의 좀 순매도세도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강도와 어떤 크기, 규모 자체는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흐름과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되고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되도록 변동성이 좀 컸던 시장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외인의 매도가 좀 출회됐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한 70% 확률 정도로는 다음 주에 좀 반등의 어떤 실마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는 오히려 또 기회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못 샀던 종목들 아니면은 좀 주식에 좀 100%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보유 종목들의 지금 되돌림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주 초반에 반등 확률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 떨어지는 섹터와 종목들에 한해서 기회가 풍부하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바로 공략해볼 섹터 궁금합니다.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사실 오늘 우주항공이 굉장히 좀 강한데요. 그와 좀 관련된 통신 장비 기업들도 좀 볼 필요 있다고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유동성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좀 조그만 이벤트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 속에서도 통신주들, 통신 장비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루멘텀 홀딩스도 좀 있고요. 대표적인 좀 통신사라고 할 수 있는 버라이즌이라든지 AT&T 이런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사실 지수와는 반대로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흐름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나라 지금 통신 장비 기업 중에 하나인 솔리드라는 기업도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로봇이라는 또는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AI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부터는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쪽에 대한 병목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좀 볼 필요 있고요. 뭐 엔비디아도 사실 노키아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했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미국과 EU가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한 사용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 뭐 화웨이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장비를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좀 통신 장비 쪽과 우주항공 쪽 엮여되는 기업들은 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좀 저점에서 좀 편하게 좀 진입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 바라보자라고 하셨는데 우주항공 테마와 같이 가는 게 또 통신 장비 쪽이거든요. 근데 아직 우주항공만큼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할지 궁금하시면 저희 잠시 뒤에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종목 AS 오늘은 첫 번째로 LK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반등을 강하게 해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LK캠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5호장 되면서 탄력을 더 강하게 가져가고 있네요. 자, 현재 52,900원대 고점 터치 나왔고요. 3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저희 137%의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목표가 더 높여주실까요? 네, 뭐 LK캠이라는 기업은 사실 이제 반도체 기업이기도 한데요. 디스플레이 쪽도 연결되는 기업이기도 하죠.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광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오면서 뭐 우주 태양광 데이터 센터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좀 화두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사실 우선은 좀 조정이 좀 있긴 했지만 최근 동사의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은 결국 좀 태양광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 있겠습니다. 충분히 뭐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55,000원으로 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한 47,500원짜리 오늘 장대 항공의 중심 라인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소재나 반도체 쪽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하이브리드형 기업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또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네, LK캠은 바로 어제 3차 목표가 47,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 하루 만에 목표 주가 달성 성공한 거고요. 다음 종목은 선익시스템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차 목표가 85,000원 정말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12월 동안 조금 지지부진해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렇게 달콤한 수익을 챙겨주고 있는 2월 달인데요. 지금 시장과 선익시스템이 반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조금 더 이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좀 힌트를 준 종목이라고 보는데요. 뭐 디스플레이 이제 관련된 OLED 증창작비와 관련된 수주가 굉장히 좀 탄탄하고요. 사실 선익 시스템도 사실 본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쪽에 하나가 태양광이랑 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 드리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반도체나 IT 쪽에 대한 전자전기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플러스 알파로 태양광 비즈니스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에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고요. 단기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85,000원 부분부터는 충분히 또 다시 한번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수주 잔고도 탄탄하고 올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연속적으로 좀 크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전부 다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실적도 좋고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들 싸게 사는 방법 궁금합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하이브리드형 기업으로 GMBS 에코를 좀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좀 시세 분출하고 나서 좀 조정은 받았지만 재차 지금 한 15%, 20% 구간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좀 숫자와 그리고 재료 모멘텀을 좀 같이 보고 있는데요. 결국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단발성으로 끝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실적의 근간에서 우상향 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보통 2배 넘는 상승률을 또 보이기도 하고요. 궁금하시죠? 처음부터 좀 컨택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을 찾는 것도 힘들 거고요.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좀 안내 드릴 테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많이 어려운데요. 지금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면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통신 장비 안에서도 그동안 조금 덜 오른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HFR을 준비했습니다. HFR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주항공 쪽, 그러니까 스타링크와 좀 연계돼가지고 5G와 관련된 사업 부분이 좀 본격적으로 진입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유효한 상태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탑재해서 AI 랜이라고 하죠. 매출이 본격적으로 또 발생될 것 같아요. 결국 사실 로봇이 제조 공정에 많이 깔리게 되면은 중요 공간에 좀 AI 분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통신망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로봇과 관련된 AI 산업과 인프라 쪽 관련된 통신 장비 쪽을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셔야겠고요. 결국 또 미국 광대역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요.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장기 평선 부근인 17,000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올라갔다가 눌리는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편하게 좀 진입하셔도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에서도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하는 흑자 기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또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8,500원으로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G 주인공은 HFR이었습니다. 17,000원대가 저항 라인이라고 하셨으니까 목표가인 18,500원 도달할 때까지 그 저항을 잘 뚫어내 주는지도 함께 곁들여서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